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군의 실전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분 39초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전과 달리 강력해진 북한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1만 5천 명을 파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북한군이 탈영을 방지한답시고 때로 몰려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몰살당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하고 나오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북한군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북한군은 피하 식별을 위해 자신의 팔에 빨간 띠를 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은원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눈이 온 지역에서는 흰 위장복을 입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전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채운 모습이었는데요. 진입하기 전에 수류탄을 먼저 넣고 진입한다는 모습이라든가 문 쪽에는 접근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진입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의 북한군과는 달리 확실히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한 북한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드론을 제거하기 위해 소총으로 대공화망을 구성하는 모습이라던가 자신의 무기들을 실전에 써서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군이 TC3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구급법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말인데요. 전장에서는 모든 인원이 의무병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투 중 즉사한 사람을 제외하고 살릴 수 있었던 사람 중 약 70%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있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이었던 통계인데요. 현재 북한군은 1만 5천 명을 보냈는데 그중 4,700여 명 정도가 사상자라고 합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북한군이 피해를 보았어요. 그렇다 보니 북한군도 TC3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모습이고요. 그걸 그대로 실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군의 변화는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의 약 40%가 북한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쏘아올리는 포탄, 미사일, 심지어 전장에서 굉음을 울리는 다연장 로켓까지 상당수가 북한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이 공급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포병포탄도 북한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북한 무기들이 단순히 창고 속에 먼지 쌓인 재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 실전 검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 무기가 단순히 쓰이고만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수천 발, 수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고 수십 개의 미사일이 적진을 향해 날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기는 정확히 표를 맞추고 어떤 무기는 오차로 빗나가며 어떤 무기는 아예 발사조차 실패합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가 북한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의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북한은 돈이 없어서 대규모 무기 개발을 장기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기 업그레이드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전쟁터가 북한에는 값비싼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실전 데이터를 토대로 실패한 미사일을 보완하고 명중률이 떨어지는 포탄을 개선하며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겠죠. 지금까지 싸구려 무기라고 평가받던 북한제 무기들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향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날아다니는 북한 무기는 단순히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시험작이자 업그레이드의 원재료입니다. 우리 군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군이 단순히 총과 포를 쏴보는 수준의 경험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을 몸소 체득했다는 겁니다. 한국군도 드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교리상으로는 드론 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국방백서에도 꾸준히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선부대에서 드론은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드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전술 훈련은 거의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병사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어떻게 탐지되고 어떻게 공격하며 또 어떻게 격추되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드론을 투입했을 때 적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전자전 방해가 걸렸을 때 드론을 어떻게 회수하거나 재투입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상황을 실제 전투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군의 드론 운용 능력은 이미 한국군의 이론적 이해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교관들이 직접 북한군 드론 조종사들을 러시아 본토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참전 차원을 넘어 러시아가 북한군을 첨단무기 운용부대로 육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자국 인력을 러시아 드론 공장에까지 파견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아예 생산 공정부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드론을 단순히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개량하며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드론 하나로 헬기를 격추하고 탱크를 폭파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천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소형 드론이 수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하는 장면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매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전장의 가성비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통해 능숙하게 다룬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도권 상공, 주요 군사기지 어디든 드론
드론대가 날아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문제입니다. 장비는 돈을 들이면 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싸워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한국군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실전 데이터를 북한군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북한이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실전 경험을 축적해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감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또 해외 본쟁에 쉽게 파병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한국군을 직접 파병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 국제적 파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전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방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포병 사격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지, 전자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제 경험한 우방국을 통해서 공유받는 것이죠. 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면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그 교훈을 우리 군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한국 출신 인원도 있죠. 물론 공식적인 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직접 겪은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듣고 이를 교리나 훈련 시스템으로 녹여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몸으로 배운 교훈은 수십 번의 훈련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실전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추고 정교한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도 실제 전장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력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실전 경험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정예군으로 거듭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북한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열악한 보급체계입니다. 당장 북한은 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요. 파병 보낸 군인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아도 북한에 있는 북한군들은 제대로 된 밥조차도 못 먹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조차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열등한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안정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는 정밀 장비의 부족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일부 장비를 제외하면 북한군은 여전히 구형 소총, 낡은 방탄복, 기초적인 야시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를 보급받는 소수병력과 달리 대부분의 북한군 병사들은 여전히 사람 수에 의존하는 구식 전투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의 역량도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강력한 통제와 감시 체계로 움직이는 군대이다 보니 유연한 전술 운용이 어렵습니다. 소대장, 중대장 단위 지휘관들이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투가 복잡해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사실상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열을 보강하기 위해 북한군은 가장 위험한 돌격 임무나 고위험 전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실률이 높고 실제로 보고된 사상자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여러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곧바로 전면적인 전력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북한군은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단기간에 압도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군을 바라보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진 북한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